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몇 가지만 얘기해요. 자, 4.5하고 4.6이죠.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뭐예요? 활동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법규범 다 식별해라. 예.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 놓은 사내 규정들 있죠. 그거 식별하라라는 거죠. 예. 그거 식별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들은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내 규정들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등록부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의무가 쭉 나오면 자, 이제 그 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무에서 이제 어떤 법 위반이 일어나는지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라 라는 말이고, 그거를 뭐 하래요? 나중에 이거 자체도 지금 문서화를 하라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해설을 잠깐 실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의무인데 의무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규범. 그쵸? 제가 이거를 법 컴플라이언스 의무라고 했는데 법규범이에요. 예, 또는 윤리규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법령, 규제기관이 별하는 명령, 규칙, 지침, 뭐 법원이나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구속력 있는 조약,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맨데토리죠. 의무적인 거죠. 강제적인 거죠. 그리고 밑에는 조직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택해요. 이거는 제가 선택해야 돼요. 위에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밑에 거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우리 경영 시스템의 어떤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 넣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직의 자발적인 것들은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회사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사내 규정들, 그리고 어떤 코드 오브 컨덕트들, 그쵸? 예, 이런 부분들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명시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문서화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너네가 어떤 의무를 식별했고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다 기록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의무 등록부라고 부르고 리스크 평가를 했던 거는 리스크 평가 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의무를 식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평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리스크 평가가 4.6에 있어요. 리스크를 평가할 때, 자,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해설을 볼게요. 법적 위험을 평가해라.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나타날 또는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어떤 것들인지를 식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식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 여기 지금 볼게요. 그 법 위반이 일어나는 출처, 그러니까 발생원을 적으라는 거예요. 발생원.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썼고 큰 표로 한번 보이겠지만 의무가 뭐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어떤 부서예요? 영업부서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공정거래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령으로 식별을 했어요. 영업부서에서. 자, 리스크의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경쟁 사업자와 제품의 어떤 판매 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할 리스크가 있다. 그쵸?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이 이 담합을 할 수 있는 발생 원인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과다한 매출 달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냐, 또는 법률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또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책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냐, 또는 뭐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거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그리고 발생원은 뭐냐 하면 얘가 영업부 현장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냐, 또는
이런 문제가 관리자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 또는 경영자가 경영자급의 어떤 모임이 있어서 나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냐, 아니면 이게 최고 경영자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식별하는 것들을,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 평가에 식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되게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리스크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담합도, 이 담합이라는 게 가격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뭐 시장을 분할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원인을,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솔직히 어디까지냐를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찾아내는 근본 원인이 보통은 거의 현상밖에는 못 찾아내요. 현상인데 우리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근본 원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정말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가 나와야 그 근본 원인을 관리하는 그 관리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근본 원인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책이, 제대로 된 관리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OJ가 보는 게 뭐예요? 이 원인이 근본 원인이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리책이 이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그런 개선책이었느냐 또는 관리책이었느냐라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인증기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 회사가 의무를 식별했네, 리스크를 평가했네, 이거인 거지. 뭐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야? 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썼던 관리책이 이게 근본적인 관리책이야? 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 37001에 대한 인증 심사를 받으셨던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현상 정도를 한번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근본 원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법 위반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식별해 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써왔던 노력들을 해왔다면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져요. 그냥 일어나고 나면 아, 일어났구나, 우리가 어떤 뭐 페널티를 맞았구나,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또 정보로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관리가 되거나 분석이 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실질적으로 쉬운 작업이 아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뭐 발생 가능성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잔존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그냥 화면에서만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무 등록부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지금 뭐